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한국 제조업 도요타를 넘어 GLN으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회복 탄력성, 사람 중심 제조 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무료 특강에서 진행하는 수업 일부분인데요.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본 강의에 참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핵심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이상 운영의 뒷단이 아니라 기업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공급망은 비용 절감의 도구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민첩성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아키텍처로 보아야 합니다. 왜 지금 이 보고서를 읽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단 한 해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 흐름이 재편되고 운임이 급등하고 공급망과 제조 AI 투자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모두 과거의 전략 논리를 동시에 다시 써야 합니다. 전체 메시지를 먼저 정리하면 지금은 구조적 변동성의 시대이며 5가지 힘이 공급망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생태계 오케스트레이터와 분산형 스케일, 성장 선택권을 설계해야 하고 정부는 산업 준비도라는 더 큰 시스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전망서가 아닙니다. 100회 이상의 심층 자문과 300명이 넘는 글로벌 임원 설문, 그리고 다양한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실증적 전략 가이드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용은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설계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급망은 더 이상 운영 기능인가 아니면 전략의 중심인가입니다. 과거에는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더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공급망이 구조적 변동성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교역 흐름 재편, 물류비 급등, 제조업 성장 둔화, AI 투자 폭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상시 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 중심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 자유무역, 비용 최적화를 전제로 만든 선형 공급망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취약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질리티, 옵셔널리티, 트러스트, 폴리시 포어사이트가 핵심 역량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공급망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하고 정부는 산업 생태계의 준비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국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구조적 불확실성에 맞는 공급망을 다시 설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공급망은 어디서나 생산하고 어디든 배송하는 선형 효율성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정학, 에너지 전환, 기술 가속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적응형 오케스트레이션으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충격은 이를 숫자로도 보여줍니다. 교역 흐름 재편, 운임 상승, 무역 산업 정책 급증, AI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즉 공급망의 취약성이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 구조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조적 변동성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번 위기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충격 뒤에 원상 복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정학과 에너지, 기술이 동시에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밀어붙이는 5가지 구조적 힘도 분명합니다. 저성장과 불균등 성장, 분절화된 네트워크,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술 가속, 그리고 신뢰의 전략 자산화입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또 강력하지만 동시에 작동할 때 시스템 전체를 바꿉니다. 첫 번째 힘은 저성장과 불균등 성장입니다. 이제 공급이 수요를 쫓는 모델이 아니라 제약된 공급과 에너지, 인프라를 기준으로 수요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힘은 분절화된 네트워크입니다. 무역 장벽과 관세, 지역화 의무가 선형 공급망을 해체하고 있으며 니어쇼어링과 이원 조달, AI 기반 수요 예측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이제 단순 사슬이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입니다. 미중 유럽연합을 축으로 한 반자율적 블록화가 가속되고 어느 블록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스윙 스테이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력은 복수의 경쟁 시스템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힘은 기술 가속입니다. AI와 자동화는 물류비와 리드타임, 재고, 조달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 격차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첨단 반도체와 클라우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의존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힘은 신뢰의 전략 자산화입니다. 이제 투명성과 데이터 무결성, 책임성은 효율만큼 중요한 경쟁력 지표가 되었습니다. 신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은 파트너와 규제기관, 소비자로부터 더 강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일한 미래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분절화와 경제 격차의 두 축이 교차하면서 네 가지 가치사슬 시나리오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한 가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래를 동시에 항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형 시나리오입니다. 다자주의보다 양자거래 중심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협력과 통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이 경우 관계자본과 협상력이 공급망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변동형 시나리오입니다. 성장은 이어지지만 충격과 재조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측보다 빠른 감지와 재배치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해 선도 기업은 선택권과 실시간 대응력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절형 시나리오입니다. 세계화가 지역 블록으로 대체되면서 기업은 네트워크를 지역화하고 복제하며 다각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량은 다중 블록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민첩성입니다. 네 번째는 저하형 시나리오입니다. 지정학적 균열이 심화되어 효율보다 공급 보장이 더 중요해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략적 비축과 국내 생산 역량 확보, 공급 다변화가 생존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면서 경영진의 전략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 싸게 만들 것인가를 물었다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더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결국 성장 전략은 공급망 전략 위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리더십도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수동적 실행 엔진이 아니라 가치 창출과 회복력을 만드는 동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회복력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성장과 우수한 수익을 만드는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용 플레이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는 구조적 민첩성이 세 가지 상호 의존적 전략 명제 위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생태계 오케스트레이터, 분산형 스케일,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선택권 설계가 바로 그 세 축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명제는 생태계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제보다 오케스트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어떤 단일 기업도 혼자서 회복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기술 파트너, 물류사, 계약 제조사를 능동적으로 정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의 의미는 직접 소유보다 영향력과 정렬을 통해 경쟁 우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요소까지도 전략적으로 형성해가는 리더십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겸손함, 외교력, 전략적 투명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첫 번째 실행 방안은 전략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단순 구매 관계를 넘어서 공동 개발과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터 공유 협약 기반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위기 때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계약서보다 파트너십의 질입니다. 두 번째 실행 방안은 인센티브와 공동성과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공급업체 평가 기준도 단기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 품질, 대응력, 혁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술을 채택한 파트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 실행 방안은 디지털 운영 신경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물류, 정책 신호를 하나의 통합 운영 타워로 묶고 AI가 혼란을 미리 감지하며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케스트레이션의 디지털 척추입니다. 네 번째 실행 방안은 동적 자원 재배치 체계입니다. 자본과 생산 역량, 인재를 고정 자산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정책과 수요 리스크가 바뀌면 지역과 파트너 사이에서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미 실제 기업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퀵서비스 레스토랑 기업은 플랫폼을 도입한 공급업체에 더 높은 수익 주문을 배정해 기술 채택을 유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트윈 운영 타워로 글로벌 혼란을 사전에 식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명제는 집중형 규모가 아니라 분산형 스케일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단일 거점 최적화는 지정학 충격과 기후 리스크, 보호주의 강화 앞에서 치명적인 단일 실패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보다 민첩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분산형 스케일은 세계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에 연결된 지역 엔진으로 세계화를 다시 배선하는 방식입니다. 규모의 경제보다 학습의 경제를 추구하며 연결된 지역 허브를 통해 회복력과 적응 속도를 함께 확보하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실행 방안은 연방형 생산 네트워크 설계입니다. 생산을 모듈화해서 지역 간 역량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내부 자원과 외부 파트너를 섞어 학습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멘스의 모자이크 전략이 대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실행 방안은 작고 유연한 공장과 자동화 3차원 프린팅입니다. 소형 자동화 시설과 온디맨드 제조는 공급선을 줄이고 지역 수요와 혼란에 빠르게 제목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작아도 빠르고 민첩한 거점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행 방안은 모듈형 설비와 표준 블록 방식입니다. 장비와 공정을 반복 가능한 블록으로 설계하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안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격과 수요 변화에 맞춰 역량을 훨씬 빠르게 조정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실행 방안은 정책 기회 지역에 생산 능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산업 인센티브와 에너지 안정성, 무역 접근성이 동시에 정렬되는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과 규제를 사후 고려 사항이 아니라 비용과 리스크 설계의 핵심 변수로 다뤄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명제는 리스크 중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선택권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변동성 속에서 번영하는 기업은 선택권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전략 자산으로 다룹니다. 회복력 자체가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실행 방안은 리턴 온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 투자 수익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치 위험 관점에서 준비 투자가 얼마나 큰 손실을 막는지 계산해야 하며 과거 혼란에서 회피한 비용과 미래 충격의 재무 영향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 방안은 트리거 기반 대응 플레이북입니다. 공급업체 전환, 재고 재배치, 제품 재설계 시점을 미리 정한 시나리오 기반 계획이 있어야 혼란 속에서도 빠르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측보다 사전 준비된 행동 체계입니다. 그리고 선택권 설계의 본질은 여분을 쌓아두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기존 수익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공급망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력은 방어 비용이 아니라 성장 옵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은 리스크 중복과 전략적 선택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작정 중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어느 지역과 파트너, 어느 고객군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선택권이 많을수록 미래 대응력이 커집니다. 이제 정부용 플레이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도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제조와 공급망 준비도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7가지 국가 준비도 요인입니다. 첫 번째 준비도 요인은 인프라입니다. 다중 모달 물류 연결성이 좋아야 기업이 생산과 조달, 물류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연결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과 에너지입니다. 전략적 투입자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공급 리스크가 커지는 시대에는 자원과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바닥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혁신입니다. 프론티어 역량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가 국가의 공급망 매력도를 결정합니다. AI와 반도체, 자동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면 기업은 그 국가를 전략 거점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과 역량입니다. 산업 준비도의 인적 엔진이 바로 사람입니다. 숙련 인력과 디지털 인재, 재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 생산도 공급망 재편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은 도덕적 장식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력을 정렬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기업은 탄소와 자원, 에너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를 점점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과 규제입니다. 투자 유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기업은 장기 생산 거점을 안심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자주 흔들리고 정책 신호가 불명확하면 그 자체가 비용과 리스크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지정학 환경입니다. 외교는 이제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중 정렬 외교와 무역 다각화, 국가 수준의 지정학 리스크 플랫폼이 있어야 기업은 더 예측 가능한 연결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와 연결되는 촉진 요인 중 하나가 지정학과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입니다. 정책 변동성은 더 이상 배경 소음이 아니라 비용과 접근성을 바꾸는 핵심 운영 변수입니다. 따라서 무역 규칙과 제재, 탄소와 노동 정책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매뉴팩처링 앤드 서플라이 체인 리드니스 내비게이터라는 비교 진단형 전략 도구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정적 순위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맥락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해 활용하는 의사결정 프레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도구를 전략적 풋프린트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 특성과 제품 복잡성, 혁신 강도,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어떤 국가는 더 매력적이고 어떤 국가는 덜 매력적인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입지 전략이 더 정교해집니다. 정책 입안자에게는 국가 전반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생태계 격차를 식별하는 진단 도구가 됩니다. 단지 인센티브 경쟁보다 구조적 경쟁력에 자원을 집중하고 투명한 지표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리드니스 내비게이터의 의미는 공공과 민간이 같은 언어를 쓰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적 야망과 실행을 연결하는 공유 증거 기반이 생기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정부의 산업 정책이 따로 놀지 않고 정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에 더 큰 메시지가 나옵니다. 공급망 재설계는 기업만의 과제도 아니고 정부만의 과제도 아닙니다. 국가의 준비도와 기업의 구조적 민첩성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양쪽이 함께 설계해야 실제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더 이상 값싼 생산 거점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전략과 기술, 인재, 에너지, 규제 구조에 가장 잘 맞는지를 보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공급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장 전략이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오래 머물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인프라와 에너지, 인재와 외교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준비도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미래는 효율의 극대화가 아니라 민첩성의 오케스트레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은 생태계를 조율하고 분산형 스케일과 성장 선택권을 설계해야 하며 국가는 준비도와 외교, 제도 신뢰를 갖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구조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승리하는 힘은 더 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더 유연하게 다시 짜는 능력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는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7시에 진행하는 120시간 무료 특강에 참석하시어 AI와 경영학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